초보자도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잘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근육이 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운동은 많이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빨리 포기해버리는 안 좋은 습관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운동한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증명된 근육의 성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5가지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자주 운동하지 않는 것이다. 127명의 남성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들 중 3분의 2 이상 하루에 한 부위씩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남성 보디빌더들을 유사한 총 훈련량으로 주당 1회 운동하는 그룹과 또는 3회 운동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근육의 성장 속도의 차이를 관찰했다. 그 결과는 각 근육을 일주일에 3번 훈련한 사람들이 주 1회 훈련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그룹은 한 번의 고강도의 전신 운동으로 주간 운동량을 모두 수행하고 또 다른 그룹은 동일한 훈련량을 분산시켜 주 3회 동일한 양의 세트와 반복 횟수를 수행했는데 더 자주 훈련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얻었다. 주 1회 실험자들은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나머지 무게, 즉 근육과 골격, 혈액 등이 1% 증가했고 반면 각 근육을 주당 3회 훈련한 사람들은 8%나 증가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근육을 일주일에 한 번보다 더 자주 훈련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하루 안에 많은 세트와 반복을 수행하면 필연적으로 세트 품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정 근육에 대해 몇 번의 무거운 세트를 수행한 후에는 이후 세트에서 생성할 수 있는 힘의 양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그 볼륨을 일주일에 걸쳐 나누어서 운동하면 덜 피곤하기 때문에 각 세트마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일주일에 최소 2회 특정 근육을 훈련하는 것이 더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단백질 합성이 일반적으로 운동 후 최대 약 72시간 동안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근육을 7일에 한 번만 훈련한다면 해당 주에 최대 72시간 동안만 성장을 촉발하고 나머지 96시간 동안에는 성장을 놓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에 나쁜 이미지가 씌워진 것은 1961년 미국 심장협회가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비롯한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형성하고 보호하며 남성 호르몬 및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재료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확실히 근육 증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12주간의 근력훈련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섭취와 근성장의 관련이 깊다는 걸 연구 결과로 발표하였고 이것은 그들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섭취할수록 더 많은 근육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하루 800mg의 고콜레스테롤 식단과 하루 200mg의 저콜레스테롤 식단을 비교했는데 고콜레스테롤 그룹은 고강도 저항 운동 후 22시간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거의 3배 더 높았다. 이것은 높은 콜레스테롤 식사가 근육 성장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콜레스테롤이 신체가 염증 반응에 대처하고 세포 통신을 강화하여 근육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고 한다.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에는 계란, 메추리알, 육류의 내장, 오징어, 낙지, 조개류, 굴, 전복, 새우 등이 있으니 운동 후에도 이러한 음식들을 풍부하게 섭취해 주길 바란다. 일본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대흉근의 크기 역시 크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근력 운동을 통해 체력과 근력을 상승시키고 상승시킨 근력으로 중량을 높이지 않는다면 근육의 발달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만약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빠졌음에도 벤치프레스의 무게가 줄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근육량은 상승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볍게 운동을 해도 근력은 상승한다. 하지만 상승한 근력으로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리지 않는다면 근육은 성장하지 않으며 항상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점진적 가부화만이 근성장의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운동당 여러 세트를 하면 운동당 한 세트만 하는 것보다 근육이 40% 더 성장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연구에서는 운동당 4에서 6세트를 하는 것이 운동당 2에서 3세트를 했을 때보다 근성장이 훨씬 더 이상적이라는 걸 증명했다. 근육의 성장은 훈련량이 많을수록 더 큰 이득을 얻게 되며 한 근육 부위당 8에서 25세트의 훈련이 가장 이상적인 근성장을 발생시키고 각 세트는 6회에서 20회의 반복이
근성장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몇 세트 시 실패 지점에 근접했을 때까지 수행하는 게 가장 높은 근성장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운동을 25세트 정도는 꼭 해주도록 하고 몇 세트 실패 지점 직전까지 운동하여 효율적인 근성장을 이루어내도록 하자. 주변에 운동을 장기간 하지만 무릎, 허리, 어깨 등을 다쳐 제대로 된 가동 범위로 운동하지 못하는 분들 중 몸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풀스쿼트와 하프스쿼트의 대퇴사두근의 성장을 비교해했는데 풀스쿼트를 한 그룹이 대퇴사두의 더 큰 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근육의 성장 이외에도 무릎의 기능과 하체의 모든 기능에서도 풀스쿼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전체 가동 범위가 부분 가동보다 성장이 더 좋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완전 가동 범위의 운동은 더 높은 수준의 근육 활성화를 가져오며 일부 보디빌더들이 수행하는 부분 반복 운동은 특정 근육의 모든 부분을 자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만약 본인이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는데도 운동을 깔짝깔짝 하고 있다면 내일부터는 완전 가동 범위 운동을 하여 큰 근성장을 이루어내길 바란다.